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 경매 채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2월에 나왔던 뉴스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되냐, 뉴스 보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다른 분야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제 경매 분야 뉴스들 중에 유독 눈길을 끄는 게 있어서 제가 한 두 개를 가지고 이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 최근 들어 뒷 배경이 책을 많이 사용하나, 예, 그 서재 배경을 안 쓰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2권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1권에서는 기본기를 다루는 내용을 썼다면 2권에서는 경매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제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재미있고 쉽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두 개 정도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를 보고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일단 강남발 아파트 헐값 경매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2018년 12월 18일 뉴스 신문이에요. 예. 4억 원대 부천 아파트가 4번이 유찰됐다. 내년 1월에 1억 516만 원에 재개찰할 것이다. 이 기록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부천의 아파트가 4번씩 유찰되는데 낙찰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제 아파트가 3분의 1 가격까지 떨어졌구나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예. 기사를 보면 감정평가가 4억 3,800에 달하는 경기도 부천 중동의 32평 아파트죠. 지금 다음 달 1월 8일에 1억 516만 원에 진행한다. 채무 금액이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인을 찾지 못했다 등등.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다음 달 1월 8일 날 부천 법원을 찾으시면 사건 번호를 몰라도 이 사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찾았어요. 2018 타경에 71319더라고요. 네. 2018 타경에 71319가 부천에 있는 중동 푸르지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부천 주공 아파트 그 뭐지 재건축한 거죠. 예, 사건이 떴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지금까지 보지 못하셨던 그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한 설명 듣기. 예.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올 8월 2018년 8월부터 법원이 이 비실명화, 예, 이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의 이름을 이렇게 비실명화 하기로 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소유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물건들은 상관없는데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많을 경우에 권리 분석할 때 좀 이전보다 훨씬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1권을 쓰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1권에서 만약에 지분 매각을 말씀드렸다면 실제로 현재 지금 보고 계시는 물건이 그 물건처럼 지분 매각인데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매칭이.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실패한 건 알겠어요, 대표님. 그런데 본인이 지금 검색하는 물건이 그 물건과 같은 사례다라는 걸 진행하는 거를 매칭이 안 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준비 중이고 일단은 지금 수도권 서울 수도권하고 세종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대구, 부산, 제주까지 지역을 넓힐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 이 두 달 정도 이제 시범 운영한 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데 몇 평인데 이렇게 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본인이 권리 분석한 게 맞는지 한 번 더 한 번 확인해 보는 네, 그런 그 용도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 이 중동력이 좀 사실은 지하철역 중에서는 번하진 못해요. 중동력 나와보면 아시겠지만 고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부천역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알기로 오류동의 온수역 오류 이쪽하고 중동역은 지하철역 중에서는 좀 번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가 4억 3천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다. 4분의 1 가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물건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 여지없이 보세요. 이 물건의 최선순위 근저당은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집에 대출이 없을 때 올 전세 들어온 사람이 3억 4천5백에 전세를 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뭐 은행 대출이든 개인 대출이든 대출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나? 보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최선순위 권리 설정보다 5년 앞서 전입한 주거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1억에 낙찰받으면 4억 4천5백이 되는 거고 5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3억 9천5백이 이 물건의 실제 매입 가격이에요. 그래서 낙찰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뭐 아파트 4억짜리 아파트가 1억까지 떨어졌는데도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뭐 헐값 경매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기사들을 보면서 정확한 것들을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찾을 수 있어요. 사건 번호가 없어도 경매 물건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런 어떤 판단을 하실 때 잘못된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기사를 뽑아봤어요. 실제로 지금 작년 이제 17년도 12월부터 올해 이제 12월, 18년도 12월까지 전국 경매 물건 진행 거 수를 보자면 살펴보면 10월부터 11월이 경매 접수 물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4월달, 7월달에도 비슷해요. 그러면 10월달 뺀 나머지 달은 급격히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아파트 하나가 뭐 통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 경매 물건이 확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 물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실제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강남의 아파트까지 줄줄이 경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다. 좀 판단하실 때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자, 여기 이 제목도 상당히 좀 자극적이에요. 자, 서울의 고가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줄줄이 경매행이다. 경매 시장에 안 보이던 서울 고급 주상 아파트, 여기서 말하는 거 타워팰리스예요. 출연했다. 자, 서울의 고가 대형 주상 아파트가 줄줄이 경매행인데 뭐 대리마크로빌, 뭐 롯타워팰리스 등등. 근데 대리마크로빌도 가끔 경매에 나와요. 그리고 타워팰리스가 3,000세대인데 경매가 가끔 나와요. 어쩔 때는 동시에 2개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던 고급 주상 아파트가 복합에 출연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경매 물건 특히 강남 아파트 한 달에 몇 개 진행하는지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 사실 물건이 더 줄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실제로 일반 매매로 팔 수 없는 물건들이 경매로 나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아파트 값이 20억인데 빚이 50억인데 일반 매매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물건을 살려면 결국 경매로 받고 그 채권을 어떻게 털면서 낙찰을 받아야지. 그 집의 등기에 채무가 가다. 집값보다 빚이 3배, 4배인 경우인데 매매로 살 수가 없어요. 20억짜리 아파트를 50억에 못 사는 거예요. 그는 일반 매매가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거고 일반 매매 시장에서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해서 경매로 나온 건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리고 강남 아파트 나오는 것들 권리 분석해보면 역시 경매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분 매각, 유치권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라서 내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채무가다. 빚이 집값보다 너무 많아 깡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매매 사고 싶은 사람도 결국은 경매로 사지 않으면 그 빚을 다 안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진행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어떤 잘못된
내지는 좀 정확하지 않은 기록을 보시고 초보자들이 왜 부동산에 가면은 다들 풀이 주고 오냐면 잘못된 정보를 계속 보다 보면 부동산들은 알아요. 매물이 없는 걸. 그런데 뉴스에서 봤더니 뭐 아파트가 뭐 줄줄이 경매 행위라는데 뭐 헐값으로 나온 거 사들어 갔다. 그럼 부동산에서 상대를 안 해주죠. 상대 해주겠어요? 틀린 소리를 하는데. 그리고 부동산 지금은 좀 아니지만 이 내비게이션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실 처음 가는 동네에서 그 집을 찾으려면 부동산을 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한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부동산에서 들러서 단순한 질문, 거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잡상이 나고 손님을 걸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필터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엉뚱한 걸 물어보면서 그 부동산한테 고급 정보를 알아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생각 잘못하신 거고, 그만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여력이, 그건 꼭 외모뿐만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물건을 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볼 때 제 입장에서도 제가 만약에 부동산이라도 성의껏 대답해주기는 어려워요. 많은 초보자들이, 저 또한 그랬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의욕이 꺾여서 오는 이유는 부동산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너무 잡상인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본인이 좀 어떤 잘못된 현실하고 안 맞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번 기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럼 강남 아파트가 진짜 과연 줄줄이 경매 행인가? 2015년도 1월부터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를 상반기로 계산했을 때 강남 아파트 진행 물건이 81건이었어요. 2016년도에 63건, 17년도에 36건, 18년도 상반기가 언제입니까? 18년도 상반기는 4월달까지 양도세를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했던 2017년 8월 2일 나왔던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양도세 중과를 예고했던 그 시기죠. 그렇다면 2018년도 상반기에 진행된 물건은 결국 2017년도 가을에 경매를 넣은 건데, 실제로 경매 물건은 2015년도에 비해서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에 40건이 지금 진행했어요. 지금 아직 2018년도 12월이 한 10일 정도 남았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방송하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지금 강남 아파트 진행 예정 건수는 5건이에요. 그거는 지금 오히려 더 줄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나마 나오는 물건들은 권리 분석해보면 경매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 지역의 주거시설 아파트를 3억 이상짜리를 살 때 자금 계획하고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하고 60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어요. 그러면 3억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는 일부러 경매로 살 수도 있어요. 경매로 사면 자금 계획이나 입주 계획서가 필요가 없거든요. 제 오프라인 강의 오신 분들을 뭐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경매까지 적용할 수 없다. 왜?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런 정책이 바뀔 때마다 그에 해당되는 물건만 따로 진행할 수 없어요.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방송은 경매를 좀 한 건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훨씬 더 그 귀에 쏙쏙 들어오시고요.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 가슴에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동네 뜬다 이렇게 봐라 이런 방송들이 더 귀에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경매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실 거예요. 부동산은 완벽하게 정복한다거나 마스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새로운 부동산의 핵 떠오르고 있어요. GTX.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는 조언 드리기를
한 반보 정도만 앞서가시라. 이거 말씀드려요. 몇 년씩 어떻게 앞서갈 수는 없고 마스터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계속 새로운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잡았다 싶으면 또 새로운 어떤 변수가 나타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지 말고 반보만 앞서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한 6개월만 앞서가자는 생각으로 항상 그 경매 물건을 바라봅니다. 지금 많은 매체들에서 우리가 내년에 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장기 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은 내년이 돼와 봐야 되고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 충분히 판단하시고 해도 늦지 않아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매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매 정보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나 실제로 강남 아파트가 줄줄이 경매 행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른 분야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경매만큼은 경매 정보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뉴스가 없어요. 사실 이런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솔직히 경매 관련 기사는 써야 되겠는데 검색해 보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낙찰이 안 돼? 권리 분석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게 일단 특히 그 매물이 잘 없는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물건도 하나 나와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평수나 층수로 보면 경매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경매도 하나 나와 있고 일반 매매도 하나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심지어 그 부동산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또 업데이트 하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순서가 뒤로 밀리니까 또 새로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하면 매물이 2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사실 그 동네에 나와 있는 유일한 매물은 경매 물건 하나인데 부동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5번 그 매물을 등록했다고 봅시다. 업데이트라고 하죠. 그러면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매물을 6개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매매는 이런 어떤 허수가 있지만 경매 물건은 허수가 없고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근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오냐면 볼 줄 몰라서 그런 거죠. 권리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경매 분야에는 특별히 뉴스나 기사보다 데이터가 더 정확합니다. 경매 정보가. 그리고 반보만 앞서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매 기록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3년 반 동안 방송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경매 정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시청자들 중에서는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학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학원이 어디냐? 학원으로 찾아가고 싶다. 또는 경매 물건 좀 검색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경매 물건 검색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경매 물건 검색 안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어디서 실력을 늘려서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매하면 학원, 공부를 안 해서 물건을 안 뽑는다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거는 사실 실제 경매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시간을 들이시면서 본인이 혹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를 타는 물건도 있고요. 경기를 안 타는 물건도 있고요. 경매는 투자 기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2015년도 상반기 81건 경매 물건들 중에 같은 물건 하나도 없어요. 강남 아파트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기록을 보면 같은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매 물건은.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법은 다 달라요. 그런 어떤 투자 기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